안녕하십니까, 턴오프TV입니다. 오늘 좀 반가우실 분 계시죠? 앞에 보시면 제 이번에 그 대선 때 좀 고생을 하셨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선이 무효다 해서 소송을 건 단체고, 그래서 저는 그 까딱하면 막 그 아무 죄도 없이 구속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살원판을 거는 그런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되게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였고요. 이 선생님을 제가 처음 그 전화를 했던 거는 9월 말경이었었는데, 9월 말경에 제가 이 선생님 트윗을 하나 리트윗을 했는데, 그때부터로 추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10월 8일에 제가 이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선생님 그 트위터 계정도 잠금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 영화 올드보이 있잖아요. 예. 올드보이의 현실판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적폐청산이 지금 화두잖아요.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운을 먼저 마칩니다. 예, 아까 타이틀을 보니까 제가 솔직히 그 영상도 보긴 봤어요. 네. 뭐 여장 남자에 대해서 국정원 그때 예. 한참 시끄러웠을 때. 네. 근데 믿기지가 않은데 네. 그게 어떻게 뭐 증거까지 이렇게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제목이 특종 국정원 여직원 김화영은 여장 남자였다.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일단 동영상을 먼저 찍고 나서 예. 아드님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주장이 예. 그 신빙성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게 올리고 나서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가 한 3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구독자 30명인데 예. 그 동영상의 경우는 조회수가 한 2,000 가까이 지금 현재 되거든요. 거의 예. 기적에 가까운 그렇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솔직히 다루는 내용에 비해서 이제 네. 좀 조회수가 저조한 맞아요. 것도 예. 있고 해서 저도 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제가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내용은 진짜 그 적폐 저는 그 예. 신빙성을 확인해서 더 영향력 있는 분을 찾아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네. 턴오프 TV에서 한번 다루기 좋은, 네. 제가 이제 뭐 그 음모론을 상당히 많이 다루는 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다가 나중에는 진실을 찾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팩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씩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그 대충 그 선생님 영상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봤다고 전제하에서 예, 전제하에서, 제가 예. 그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선생님도 예. 한번 그러면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예. 예, 이완규라고 합니다. 나이는 74살. 고향은 개성이고 지금 혼자 독거노인으로 영락 경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 조금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행입니다. 예, 이거를 꼭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 내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제왕절개로 인큐베이터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에요. 외아들이죠. 그리고 군대까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원 입대락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연무대까지 데려다 줬고, 그리고 입소하고 훈련 마치고 대구 이군사령부 인쇄장까지 근무하게끔 아버지가 뒷바라지 다 해줬고, 근데 제대하고 나서 게임 회사에 3일 빌딩에 있는 게임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해서 전 반갑고 고맙다.
근데 그 후부터 아버지를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바빠서 못 오거니. 근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친구를 시켜야 된다든지 경찰에 집을 나가서 자식을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좀 임팩트한 얘기를 해야 마지못해서 전화가 있거나 한번 왔다 가거나. 그걸 무려 20년 동안 내가 참고 참았던 사람이죠. 아, 그래서 아까 올드보이 얘기한 게, 이제 현실파 온돌보이다. 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 네. 네, 제가 아버님과 아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서기 2018년 10월 8일 월요일에 아버님 만나서 그 인터뷰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동영상 내용에 관해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10월 9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그 동영상 자막을 넣어서 유튜브 정보통신망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11일 목요일 오전 9시경에 아드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튜브 게시물 동영상을 내리라는 걸 삭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드님은 문자 내용, 메시지 내용 전문 공개를 불언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9시 30분경에 아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최초 통화 내용은 오늘 안에 좀 삭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가 왔을 때는 20분 정도 통화를 했고 저는 반쯤 설득되어서 50대 50 반신반의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아드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면 보는 앞에서 삭제하겠다고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별일 없으면 서울 종로구 탁골공원 3일문 앞에서 하는 민가협 목요 집회에 참가했었는데 그날은 가지 않고 아드님을 만나보러 갔습니다. 13시 30분경부터 14시경까지 서현역 알라딘 서점 앞에서 아드님을 만나서 그 근처 찻집에 들어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드님이 한번 보세요. 내가 국정원 여직원처럼 생겼어요 라고 해서 그때 몇 초 동안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정말 눈썰미가 대단하셨구나. 그리고 또 그 아드님에 대한 사랑도 느껴져 갖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진의 얼굴 중에 노출된 부분은 매우 흡사하게 생겼었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네,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봐도 이게 남자 같네요. 네, 저는 그 인물에 진짜도 있고 대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지의 롱부츠, 장화 차림의 인물은 아드님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드님은 알고 싶은 것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명함을 드리면서 명함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명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명함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님은 부양료 청구를 월 100만 원이라고 했고 아드님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모순과 오류가 없이 분명해야지 어느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먼저 아드님은 선생님이 판단을 왜 하세요? 판사예요? 라고 했고 아버님은 그 부양료 청구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죽을 때까지 매월 30일 30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년 11월 7일 판사 김태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날 12일 아버님과 만나서 실제 서류를 보여주셨고 저는 폰카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드님은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아버님은 그 어머님과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혼을 하셨고라고 했고 아버님은 아드님이 고3 때라고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드님에게 묻자 아버님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말했고 아버님은 그 문자로 이혼은 1997년 9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김양회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다음날 실제 서류를 보여주었고 저는 사진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아드님은 1979년생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저는
아버님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리셨는데 네. 다음에 더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저가 계속 추적 중입니다. 추적 중에 있다. 네, 일단은 추적 중에 있는데 아버님의 말이 그러니까 뭐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라 신빙성이 있다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시는 내용은 또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네. 그것을 써갖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뭐 양승태 대법관이 이제 또 아무래도 법원에 불려갈 것 같은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네,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김하영이라고 하는 자유교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상하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체를 까발려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게 진정한 적폐청산의 실마리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링크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여기 턴오프힐 TV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올리셔도 저는 저작권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턴오프힐 TV는 정봉준 씨로 활동을 하시죠? 네? 예, 그 채널 이름. 지금 최레디입니다. 이제 이름이 또 네. 바뀌었나요? 네.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힐 TV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